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액체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최종 성공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반도체 생산 라인의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행한 7월 이후 기체 불화수소 수출은 2건 허락했습니다. 지난달 30일이죠. 2건은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가는 물량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액체 불화수소는 한 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소재 국산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입처의 다변화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100% 탈일본화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관계자는 언론사를 통해 국산 불화수소 공정 투입을 알렸습니다. 10월 1일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 대신 국산 제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급사는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램테크놀로지의 액체 불화수소 생산에 관해서는 닥터시사TV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공정에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램테크놀로지가 공급할 수 있는 액체 불화수소의 물량은 연 7,000톤가량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 전체 수요량의 절반 정도입니다. 앞으로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가면 전량 국산화도 머지않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달부터 일부 생산 라인에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라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생산 라인 위주로 일본 제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품질 테스트가 완료되면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액체 불화수소의 국산화 소식에 일본과 한국의 반응은 확연히 갈립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애가 탑니다.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 승인을 서류 보안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했던 일본. 아마도 크게 후회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특히 아쉬운 것은 포토레지스트, 기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은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유독 액체 불화수소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결국 한국의 국산화에 성공해버렸습니다. 액체 불화수소는 웨이퍼를 깎아내는 것과 불순물 제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사실상 반도체 공정의 가장 핵심 소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수출 승인을 미루는 전략적인 소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핵심 소재 국산화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반도체 업계보다 빠른 속도로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초 액체 불화수소의 일부 국산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생산 라인의 액체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한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 정말 대단합니다.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속히 국산화에 성공해서 일본 의존도를 완벽히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공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생물학전에 이은 두 번째 통화전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유튜버 마라쿵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공이 20조 달러 규모의 위조 달러를 발행,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중공은 바이러스 확산을 서방 국가에 대항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식한다. 첫 번째 전장이 생물학전이었다면 두 번째는 통화시장이다. 마라쿵제는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중공의 수단은 악랄해지고 있다.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이는 중공이 지난 2월 짜놓은 알고리즘에서 예측했던 바다. 이번에는 중공의 국가대표팀이 나선다. 10배 규모 자금을 시장이 푸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화폐 제조공장 직원을 인용해 중공 국가대표팀이 찍어낸 위조 달러는 위태감별 키로도 감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공은 위조 달러로 달러, 고갈에 따른 외환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유포시켜 세계 경제를 교란하려 한다는 것이다. 화폐 공장들, 외국 지폐 위탁 제조. 중국에서는 국유기업 중국인 조조폐 중공사 산하 여러 공장에서 지폐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지폐에는 중국 화폐인 인민폐만이 아니다. 화폐 제조는 위조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도, 브라질,
폴란드, 네팔,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 공장에 화폐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조기술이 위조 지폐 생산에도 그대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조 달러는 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박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민간 범죄 조직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자금을 동원한 조직적 발행이다. 마라큼제는 이런 의미에서 중공이 달러 외환 보유고는 사실상 가짜라고 지적했다. 위조 달러로 얼마든지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하나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통화다. 마라큼제는 중공은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 달러로 전 세계의 물자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유포된 위조 달러가 세계 각국에 얼마나 유통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막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은 당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50년은 후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폐 공장, 린넨 대량 수입 북한 기술자들도 목격. 중공이 위조 달러를 대량 발행하려 한다는 제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나왔다. 중국이 최근 캐나다에서 대량의 말을 수입했고 지폐 제조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장수성 군산의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을 인용해 해당 공장이 캐나다에서 대량의 린넨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린넨은 달러 지폐 주재료다. 달러 지폐는 75%의 면화와 25%의 린넨으로 만들어진다. 소식통은 또한 중국 최대 지폐 제조 공장이 있는 후베이성 다오딩에서 전문 인력들이 군산으로 파견됐다고 했다. 그는 다오딩에서 군산으로 파견된 인력들은 중국어를 하지 않았다. 조선인 같았다. 또한 달러화 제조 전문가들이었다. 중공이 가짜 달러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군산 지폐 공장 직원의 말을 전했다. 북한은 위조 지폐 제조 기술로 널리 알려졌다. 핵심은 노동당 39억 항공실이다. 39억 항공실은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1970년대에 설립됐다. 전 세계의 거래망을 두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노트 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파견된 인력들이 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군산 지폐 제조 공장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39억 항공실과 관련성이 의심된다. 중공은 이미 위조 지폐를 대량 유통시켜 상대방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물자를 사재기 한 전례가 있다. 마라큼제는 다수의 서방 국가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모른 채 공식 발표만 믿고 있다가 중공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중공의 위조 지폐 발행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몇몇 중화권 네티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세파릴럼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이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상 전시 체제를 선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원지였던 중국은 우한을 통째로 봉쇄하는가 하면 뒤늦게 감염자가 속출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비상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대응 조치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주요국이 연일 전례 없던 재정과 금융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3개월여 지나가면서 어느 나라가 잘 버티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더 힘들어하는지가 조금씩 한가름나고 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 조건은 크게 5가지로 추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와 둘째는 재정과 금융이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자 가장 먼저 발작한 곳은 금융시장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호황을 구가한 미국 증권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초 최고점 대비 최대 30% 폭락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섰다. 연방준비제도는 더 낮출 여지가 없는데도 불과 보름 사이에 2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포인트나 낮추는 비컷을 단행했다. 그래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2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더니 또다시 2조 달러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 개인 소득 99,000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최대 1,200달러까지 차등 지급하는 긴급 지원금도 마련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위험 증폭.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세계 각국에서도 재정과 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팬데믹에 빠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재정 상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 역시 재정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부를 쌓아놓은 이들 나라는 급한 대로 국채를 찍어 얼마든지 재정을 확장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탈리아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미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이탈리아를 지원하려면 결국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이탈리아를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 5천억 유로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이탈리아는 위기 상황에서 재정과 금융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축통화국 미국과 준기축통화국 일본은 돈을 바로 찍으면 된다. 위기가 찾아오면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에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게 현실이다. 인플레이션 같은 후유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에 급한 불을 끄고 보는 데는 경제 강대국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재정과 금융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하면서 한국은 올해부터 재정 적자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 이어 100조 원 규모의 금융 특별 조치와 소득 하위 70%에 대한 4인 가구 100만 원 긴급 지원까지 시행되면서 재정 적자는 더 커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부양을 저금리에 의존해온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대로 내려와야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재정과 금융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 내부의 산업 생태계 탄탄해야. 코로나 사태 대응에 필요한 셋째와 넷째 조건은 의료 체계와 산업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보자. FT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지느냐, 통제가 가능하냐의 핵심 변수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 여부라고 지적했다. 사망자가 속출한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라는 의외로 의료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는 일찍이 선진국이 되면서 재정을 퍼스본인 양력여 복지 지출을 거침없이 늘려나갔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처럼 이탈리아는 빚을 얻어서라도 복지를 확대했다. 복지 확대는 결국 의료에도 스며들면서 진단, 치료, 입원이 모두 공짜로 제공되는 의료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사회주의는 모든 게 공짜라고 하지만 상점에는 물건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팬데믹이 오면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다. 설상가상으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악화하면서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GDP의 130%를 웃돈다.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 화폐를 벌였지만 비상시에는 신용도가 떨어져 국채 발행도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여러 유럽 전문가들이 재정 지원이 없으면 이탈리아의 코로나 사태의 비극을 멈추기 어렵다고